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6년을 기점으로 달라지는 농지제도, 그리고 그 변화가 실제 농업인과 귀농귀촌 준비자, 투자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차분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농지제도 변화는 한번 방향이 정해지면 수십 년 동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 흐름을 이해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왜 하필 2026년이 중요한 시점인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정부와 관련 연구기관, 농업단체에서는 2026년을 농정 대전환의 원년, 즉 농업정책 전반을 새롭게 설계하는 출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농지제도는 가장 핵심적인 축 가운데 하나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지제도는 기본적으로 농지는 농업인이 직접 경작해야 한다는 원칙을 중심에 두고 운영돼 왔습니다. 비농업인의 농지 취득은 엄격하게 제한되었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것도 어렵게 만들어 농지를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방향은 농지를 투기 대상으로 보는 흐름을 막는 데에는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지만 달라진 농촌 현실과 기술 변화에는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늘어왔습니다. 202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겹쳤습니다. 첫째, 농촌 인구의 고령화로 실제 현장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눈에 띄게 줄고 있습니다. 둘째, 스마트팜, 자동화 설비, 데이터 기반 농업, 영농형 태양광 등 새로운 형태의 농업이 빠르게 등장했습니다. 셋째, 국제 곡물 가격 변동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식량 안보가 국가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이제 농지제도는 단순히 농지를 보호하는 수준을 넘어 농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도 국가의 식량 안보를 지킬 것인지라는 새로운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2026년을 전후해 논의되는 농지제도 개편의 핵심은 바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농지 활용 확대와 공동 영농 촉진, 그리고 투기 억제와 식량 안보 강화라는 두 축이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축인 농지 활용 확대와 공동 영농 촉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농업은 단순히 논과 밭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스마트팜 시설을 통해 자동화된 재배를 하고 데이터 분석으로 생산성을 올리며 영농형 태양광을 통해 에너지를 함께 생산하는 등 복합적인 모델이 등장했습니다. 이런 새로운 농업 모델을 뒷받침하려면 농지 활용 범위를 일정 부분 넓혀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 농업에 필요한 각종 시설과 설비, 데이터 센터, 저장 및 가공 시설 등을 농지와 결합해 운영하려면 기존의 경직된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마을 단위, 법인 단위로 농지를 모아 규모의 경제를 이루는 공동 영농이 중요해지면서 개별 농지 소유 위주의 구조에서 벗어나 농업법인이 중심이 되는 운영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논의도 활발합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주목되는 변화가 바로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적용되는 세제 구조입니다. 예전에는 개인이 보유한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하면 일정 한도까지 양도소득세 혜택을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도가 존재해 대규모 농지를 한 번에 법인으로 넘기기에는 세부담이 꽤 컸고 이는 농지 규모화를 막는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됐습니다. 2026년 이후 논의되는 방향은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하는 과정에서의 세금을 즉시 부과하지 않고 나중에 법인이 그 농지를 실제로 매각할 때 법인세 형태로 과세하는 2월 과세 구조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개인 농업인은 농지를 법인에 출자하는 시점에 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법인은 모아진 농지를 기반으로 보다 안정적인 경영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농업법인을 중심으로 한 공동 영농이 확대되고 농지 활용 효율도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함께 따라와야 할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농업법인의 실질성을 확보하고 농지를 투기나 개발 목적만으로 끌어모으는 행위를 방지하는 장치입니다. 서류상으로만 농업법인이지만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는 페이퍼 컴퍼니가 늘어나면 농지제도 개편은 투기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축인 투기 억제와 식량 안보 강화가 동시에 강조되고 있습니다. 농지 활용 범위를 넓히되 비농업인의 무분별한 투기와 비농업적 이용은 오히려 더 강하게 규제하겠다는 방향입니다. 특히 농지를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국가가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할 자산, 즉
식량 안보와 직결된 기반으로 보려는 시각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해 논의되는 것이 식량안보법 제정입니다. 이 법이 제정되면 어느 정도의 농지를 장기적으로 유지해야 하는지, 어떤 작물의 자급률을 어느 수준까지 목표로 할지, 그리고 이를 위해 예산과 정책 수단을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한 큰 틀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농지는 더 이상 개인 재산권만으로 설명되기 어렵고 공익 기능이 강하게 부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시각을 조금 바꿔 이해 당사자별로 이번 농지제도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존 농지 소유 농업인입니다. 이분들에게 중요한 이슈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자녀에게 농지를 물려줄 계획이 있는 경우입니다. 영농 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적용되던 증여세 특례와 같은 제도들은 향후 몇 년간 연장되어 당장 없어지지는 않지만 영구히 유지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까지 농지를 증여할지에 대해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해 공동으로 운영할 생각이 있는 경우입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2월 과세 구조가 정착되면 농업법인 출자에 따른 초기 세 부담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의 지분 구조, 의사결정 방식, 나중에 농지를 매각하거나 지분 정리를 할 때의 조건 등을 꼼꼼히 설계하지 않으면 가족 간 갈등이나 지역 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고령 농업인의 은퇴와 농지 이양 문제입니다. 고령 농업인에게는 농지 이양은 퇴직불재와 같은 제도, 그리고 향후 논의될 수 있는 농업인 퇴직연금 구조 등이 중요합니다. 농지를 언제 누구에게 넘기고 그 대가로 어떤 소득을 확보할지에 따라 노후 생활의 안정성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청년 농업인과 귀농 희망자의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이들에게 2026년 농지제도 변화는 기회이면서도 동시에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중심 농업이 확대되면 개인이 모든 농지를 직접 소유하기보다는 법인에 취업하거나 지분을 가지고 참여하는 방식이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에는 농지 소유 자체보다 법인과의 관계, 지분 구조, 의사결정 참여 정도가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청년 농업인과 귀농 희망자라면 농지를 직접 매입할지, 임차할지, 아니면 법인에 참여할지 전략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또한 농업법인에 참여할 때 단순 근로자인지, 지분을 가진 구성원인지, 향후 농지가 매각되었을 때 이익이 어떻게 배분되는지까지 계약 단계에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농업인이나 단순 투자자는 이번 변화에서 특히 조심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농지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농업법인이 활성화된다고 해서 누구나 쉽게 농지에 들어와 개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농지 투기, 우회 취득, 영농형 태양광만 노린 매집 등은 앞으로 더 강한 규제와 관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농지제도 변화의 성패는 법과 제도가 어떻게 설계되느냐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와 현장에서 어떻게 집행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감독 능력, 농지 이용 실태 점검, 위반 행위에 대한 실제 제재, 그리고 지역 농업법인의 건전한 운영이 함께 맞물려야 합니다. 제도는 있지만 제대로 집행되지 않으면 농지 보호도, 농지 활용 확대도, 식량 안보 강화도 모두 구호에 그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지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면 자신의 농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향후 5년, 10년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좋습니다. 농업법인 설립이나 참여를 고민하고 있다면 세제 혜택만을 보고 움직이기보다는 실제 영농 계획과 조직 운영 구조를 먼저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청년 농업인과 귀농 희망자는 개별 토지를 무리하게 매입하기보다는 기존 농업법인이나 영농조합법인과의 협력 모델, 그리고 지자체의 지원 제도를 함께 검토해 보길 권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최신 제도 변화를 다시 확인하고 세무사나 농지 관련 전문가와 상담을 거쳐 신중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오늘 내용이 2026년 이후 농지제도 변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도 관련 소식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차근차근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